퀴즈거인데 사용법에 자 럭키 기법이라 이제 앞에는 또 이런 다른 기법이 적은 약의 정보를 배울 때 효과적인 것이었고, 자 이제 럭키 기법은 몇몇 연구자들이 럭키 기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럭키 기법은 뭘까요? 럭키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건 뭘까요? 1번부터 2, 3, 4, 5, 6 그 다음에 구석 친 것이 있나요? 7을 8은 어딨나요? 9번도 됐고, 왜 이렇게 듬성듬성 했을까요? 특이한 것이 뭘까요? 이 기법은 가장 강력한 기억소리며 세계 암기력 대회 챔피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챔피언들이 이렇게 하는군요. 드르륵 이렇게 한다고. 4장 첫 부분에 있던 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럭키 기법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기법은 방에 있는 사물과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결합하여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 안의 사물을 볼 때의 기억이 활성화됩니다. 아랫부분에 제 옛날 사무실에 있던 사물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각 사물에 번호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물은 새로운 정보를 걸어둘 수 있는 코드 기류의 고리 같은 것입니다. 사무실 내의 물건은 윈도우, 창문, 코드랩, 자 이렇게 서류 보관함, 필링, 카비넷, 책장, 화분, 그림, 또 미술작품, 의자, 다리, 회의 탁자, 뭐 이렇게 박스, 프린터, 스피커, 컴퓨터, 헬름, 어리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단어의 목록입니다. 여름, 티베트 성녀, 고양이, 클로디오, 검은새, 쓸개, 소다, 이런 게 바이탈, 생기, 스쿠터, 브레지어, 도미노, 토성, 눈물. 자 이제 기억하고 싶은 10단어를 사무실 물건 15개와 연결해 줬습니다. 1의 창문 너머 여름이 보이고 2개의 커트그리에 티베트 승려가 걸려있고 소리 보관함에 칼리코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어도 같은 방식으로 연상합니다. 만약에 이 15단어를 기억하고 싶다면 제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억소리 효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테스트를 한 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럭키룸을 사용해도 좋고 여러분이 방에 있는 15개 물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 사물을 고르도록 합니다. 또한 사물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식탁의 의자를 각각 하나의 사물로 잡으면 연관된 정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빛을 다 그렸으면 각 사물의 번호를 매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 정보와 방의 첫 번째 물건과 연관 지어 봅니다. 연결고리가 재미있을수록 효과적입니다. 15단어를 모두 연결해 봅니다. 기준과 청량 마찬가지로 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 결과는 여러분의 실제 점수와 무관합니다. 15분 뒤에 두 번째 시험 결과를 첫 번째 시험 결과와 비교를 합니다. 자, 장점은 여러분이 익숙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엮일 방안의 물건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기법의 또 다른 장점은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모든 방의 기억의 저장고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의 숫자와 비례가 됩니다. 다미니코 오리아이는 머릿속에 각각 52개의 물건이 있는 100개의 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5200개에 달하는 이름, 서식, 사실과 도표 등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50개의 방을 세계 대화 시범 공연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머지 방은 그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처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정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용도는 같은 방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 연결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여러 개의 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을 사용해서
입니다. 로키 기법은 로마의 처음 15명의 황제와 같이 순서가 있는 정보를 외울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키 기법은 순서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리정보, 역사연대표, 화학 원소, 이름, 날짜, 개념, 숫자, 사실, 프레젠테이션, 트럼프카드, 로키 기법을 복잡한 개념, 이름 또는 숫자에 적용하고 싶다면 단 한 길을 더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정보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기억의 방에 놓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정보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핵심 이미지. 자, 시가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추상적일수록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베스파 스쿠터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스파 스쿠터가 그 이름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귀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복잡한 정보를 잘 기억하려면 그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 원리와 활용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단어보다도 그림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훨씬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보라도 구체적인 이미지와 결합시키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로키 기법을 사용하여 외운 15단어가 생각나나요? 사실 이 5단어는 로마의 15황제를 상징했습니다. 외운 단어 로마 황제 예수 썸머라고 하는 것은 썸머 아우구스투스, 티베레우스, 그 다음에 칼리구가 양의 이름을 가지고 칼리굴라, 이렇게 클라우디우스 외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본다는 거죠. 자, 검은색 블랙보드 네로 그래서 쓸개라는 거 갈바 수다를 가지고 오토, 다음에 바이탈 생기를 가지고 바이탈리우스 이렇게 해서 해본다는 거죠. 구체적인 이미지, 추상적인 정보를 활성화시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의 모든 요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예제는 제가 쓰는 연결고리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제가 연결고리가 전혀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와닿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전략은 사물의 특징 구체화. 이 기법의 핵심은 단어의 특징을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려면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선택해서 그것을 단어로 떠올리는 일종의 방아쇠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탐색이라는 단어와 연결할 이미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돋보기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바로 생각이 납니다. 이제부터 탐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돋보기를 연상합니다. 돋보기는 탐색이라는 단어를 상징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풍차라는 것은 윈도 네덜란드, 영어 리서치는 시험과 리서치 테스트 2, 그다음 고양이 노건 스트링 노건 이론 그걸 가지고 노는 양이 cat playing with string 소리 기반으로 변형하기. 단어 소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륨 이라는 단어를 시각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헬리콥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시각화된 이미지가 단어의 철자보다 소리를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단어의 발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히터, 카롤, 레터 이렇게 하듯이 단어를 의미 있는 음절로 나누게, 단어를 음절 단위로 쪼개서 각 음절을 이미지와 형성해서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 공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에르고, 믹스로 쪼개입니다. 그 다음에 각 음절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믹스도 어찌해서 섞여버렸어.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믹스도. 이 기법은 단어를 음절 단위로 나눌 때 발음을 낮추기 때문에 앞서 다룬 방법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빌려온 음절 하나하나가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럭세리어스 빌리지, 화려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럭세리어스 빌리지, 룩셈부르크. 단어를 사람과 연관시키기. 어떤 단어는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이론이 떠올릴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생각납니다. 온실가스 효과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엘고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계 엘고 대표를 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강하게 느껴지면 엘고를 생각할 때마다 온실가스 효과를 떠오를 것입니다. 자, 커뮤니즘이라는 공산적이라는 것은 스탈린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컨디셔너, 길들이기를 파블로프, 이런 식으로. 자, 의미 또는 기능을 시각화하기. 또 다른 방법은 단어의 의미 또는 기능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을 시각해 봅시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쾌감을 유도하고 충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약 중독자가 도프, 코카인 일종을 들이마시고 취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분열 환자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한영을 봅니다. 계속해서 마약 중독자가 도프를 과도하게 남용하여서 한시를 보는 상상을 해봅시다. 도파민 결국은 타겟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제 이 마약 중독자가 도프를 복용하지 못하자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떨림 증세는 파킨슨 질병의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미지를 연상함으로써 복잡한 정보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단어의 뜻에 반대하는 개념을 연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체공학이라 이런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인체공학과 거리가 먼 등이 휘어진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물 또는 개념과 연관짓기에 어떤 단어이든 상관없고 연결고리가 널려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여러분에게 명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심리학을 기억하고 싶다면 거울을 연상할 수 있고 프로이트의 심리치료 소파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방독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어 또는 더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기. 신경전달물질인 감마 아미노북티르산은 이미지를 연상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이 신경전달물질이 불안정기를 유발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 서적에서 감마 아미노북티르 가바로 줄여서 씁니다. 가바. 감마 아미노북티르산을 가바. 가바. 이 추격은 이제 아바라는 팝 그룹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아바 멤버들은 무대 공포증을 느끼는 것을 연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바라는 약어뿐만 아니라 기능도 같이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바가 무엇의 약어인지 기억하고 싶다면 다른 전략을 써야 합니다. 다른 전략을 쓰자. 결론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단어를 연상하다 보면 거의 모든 단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이미지를 연상하다 보면 생생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단어를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직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창의지 않다고 낙담합니다. 다행인 것은 창의력도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핵심 단어와 핵심 이미지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효과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핵심 단어와 이미지를 거꾸로 기억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다. 미국에 50개의 주를 외운다고 합시다. 텍사스주는 기름이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할 때에 오일 펌프를 연상합니다. 미국의 주 이름을 말하면서 오일 펌프라고 말할 확률은 적습니다. 오일 펌프는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